전 그래서 영재 교육은 집단 교육이 아니다 개인 교육이라는 걸 제가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지금까지요. 한 50명, 60명 놓고 20명 놓고 영재 교육한다. 그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안녕하세요. 송인섭입니다. 오늘은 그 영재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지난주에 영재에 대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영재 교육 받아오니까 좋아요 질문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영재 교육을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나올 때 학부모님들이 애들이 왜 영재 교육은 싫어하지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스치는 여러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영재가 무엇이냐 얘기할 때 세 가지 개념이 있죠. 영재는 빨리 가죠. 보통 5년 내지 10년 정도 빨리 간다고 보면 됩니다. 5년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시키는 것보다 스스로 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스스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외부적인 자극이 자꾸 주어지니까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영재는 몰입적인 것이 가장 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유명한 과학자나 예술가들이 하듯이 몰입을 하기 시작하면 거의 밥을 안 먹고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짧은 시간에 자기가 관심 있는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것이 뛰어나요, 상당히요. 빨리 인지하고 빨리 통합하고 빨리 해석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루하게 늘어지고 이런 걸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영재 교육은 집단 교육이 아니다 개인 교육이라는 걸 제가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지금까지요. 한 50명, 60명 놓고 20명 놓고 영재 교육한다. 그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이건 부모님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웅룡이라고 상당히 교육계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5-6살에 수학, 과학 이런 거를 완전히 할 수 있는 영재 중에 영재였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제 전문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신데요. 그분이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한 분야의 1인자가 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언어, 수리, 공간, 기계 이런 걸 합산하는 한국 교육 때문에 자기의 영재성은 한계가 있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재라는 건 모든 것을 잘하는 그거보다는 어느 분야에 0.몇 %가 돼서 인류에 기여하는 이런 식의 영재 교육을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시면 어떠냐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잘해야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때로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 사고의 전이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10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1개, 2개를 잘하면 옆에 것도 자연스럽게 잘하는 전이 현상이라는 게 심리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잘하는 출발점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잘하는 출발하는 이런 식의 부모님이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죠? 내적인 특성과 예부적인 자극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이 성장하는 게 교육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때 여기서 이제 일적인 자극을 과연 영재는 얼마나 받느냐?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천재들은 거의 일적인 자극을 필요하지 않아요.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건 어릴 때부터 그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게 천재예요. 그렇지만 영재는 어느 정도 예적인 자극을 받는데요. 예적인 자극을 받는다는 게 저는 한국 교육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부적인 자극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님의 지시, 부모님의 스케줄, 과목까지 정해주고 내용까지 정해주고 이런 것은 가는 줄이라는 얘기예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자기의 스케줄, 자기가 하는 거를 80% 이상으로 하고 가장 좋은 게 하다가 부모님에게 요청하는 것,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뛰어놀고 싶어 이럴 때 요청을 들어주고 일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을 줄였으면 좋겠고요. 고등학교 정도 가면 자기 영역을 자기가 개척하면서 자기 스케줄대로 대학도 준비하는 이런 식의 것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영재 학교를 봤을 때 대부분이 하루에 시간이 만약에 6시간을 보낸다면 그 중에서 이제 뭐 3분의 1 정도 자기의 영역을 자신이 만드는데요. 그때는 전부 자기 좋아하는 거예요. 장난감을 만든다든지 수리적인 놀이를 한다든지 언어적인 놀이를 한다든지 또는 공간지간형 뭐 쌓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세계를 자기가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면 애들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끝나고 났을 때 자기의 영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재들은 때로 이제 불안해하고 좀 정서적으로 혼란이 좀 있어요. 자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유능한가? 무능한가?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이런 식의 스스로의 질문을 하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안정성을 주고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AI 시대에 교육의 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류는 계속 새로운 거, 창의적인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영재들이 할 분야니까 영재 교육은 계속 강조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가정에서 영재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영재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학생과 내 자녀와 인터랙션을 통해서 영재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